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경매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 있는 아파트 한 건을 보니까 지금 재매각으로 또 나왔는데 세 번째예요. 세 번이 아니 네 번째 나온 거죠. 그러니까 세 번이나 낙찰이 됐는데 다 잔금 미납이에요. 잔금 미납입니다. 세 번이나 이번에 다시 네 번째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돼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순위 임차인 관련이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선순위 임차인 진짜 임차인인지 아닌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기로 하죠. 감정가는 2억 6백이랍니다. 감정가 2억 6백이고요. 그리고 최저가는 감정가의 9%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낙찰이 됐었군요. 이때 8천만원 선에 누가 낙찰받고 잔금 미납하고 그 다음 또 진행하다가 2019년 4월 달에 7,190만원에 낙찰받고 미납하고 그 다음 내려가서 2020년 올해에요. 올 1월 달에 이때는 1,800 얼마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두 명이 입찰했어요. 근데 또 한 사람 2등 한 사람 2명 입찰했는데 1등이 1867만 8,900원이고 2등이 1771만 9천원이에요. 2등이 차순위 신고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근데 1등 한 사람 1800 얼마에 낙찰 받은 사람 1등 한 사람이 잔금 미납을 하니까 잔금 미납을 하면 어떻게 돼요? 차순위 신고한 사람이 있으면은 차순위한테로 돌아가죠. 자, 그래서 차순위 결정까지 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3월 11일 날 차순위 매각 허가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차순위 신고한 사람조차도 잔금 미납을 한 겁니다. 지금 네 사람이 잔금 미납을 했다, 그죠? 어떻게 된 건지 같이 보죠. 문건 송달 내역을 한번 봤습니다. 문건 송달 내역을 보니까 2018년도에 그죠? 2018년 12월 26일 날 그러니까 그때 낙찰받은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다 미납으로 나온 거죠. 그죠? 우리가 재경매 나오는 거 보면은 미납으로 나오는 게 있고 불허가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미납으로 나왔어요. 미납이라고 아까 돼 있었죠. 그 말은 불허가 신청할 게 없다라는 거죠. 네가 왜 권리분석 잘하고 조사 잘해서 하지 우리 법원은 잘못한 게 없다. 네가 잘못한 거다 이거죠. 예, 불허가 신청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받아줬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또 내려가서 보면은 2019년 4월 12일 날 이때 최고가 매수 신고한 사람도 또 매각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안 받아줬죠. 또 그래서 미납을 했습니다. 보증금 다 몰수당한 거다 그죠? 그리고 2020년 2월 5일 날에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서류 열람을 하러 온 거죠. 이 사람은 뭐 안 되겠다. 불허가 신청서 내봤자 소용이 없구나 해서 아예 불허가 신청서도 안 냈어요. 열람 및 복사 그죠? 신청해가지고 열람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포기한 거죠. 자, 그러니까 3월 18일 날 이제 3월 18일이 아니고 잔금을 미납을 하니까 법원에서는 차순위 신고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매각허가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냐면은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와가지고는 열람 및 복사 신청 제출해서 서류 열람을 한 거예요. 서류 열람하고 역시 잔금을 안 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등기부를 봅시다. 등기부 보니까 2009년 5월 25일 날 소유권 이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소유주가 2009년도에 샀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3일 날 근저당이 들어옵니다. 청주 신협에서 들어오는데 3,900만 원밖에 안 했어요. 경매를 우리가 쭉 하고 여러 가지 또 뭐 경매가 아니더라도 일반 매매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이거 이상하다 여기서. 그죠? 자, 대출을 받는단 말이에요. 대출을 받는데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돈이 조금밖에 만약에 안 필요했다. 이러면은 굳이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캐피탈 이런 데서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소유주가 신용상태가 1금융 같은 경우 6등급까지 보통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대출 취급이. 자, 그러니까 신용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나
근데 얼마 뒤에 또 신협에서 3,900만 원, 3,900을 빌렸다 함은 한 3천만 원 정도 금융권에 따라서 원금의 120에서 130% 정도 이렇게 잡게 되거든요. 근저당을. 자, 그러니까 원금은 약 3천만 원 정도 빌렸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2016년도 2월 17일 날 근저당 이번에는 저축은행이에요. 그리고 4,940만 원입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그리고는 지역 농수축협, 요런 데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예, 은행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그러면 여기서 돈이 더 필요했다면은 청주 신협에서 추가 대출을 받으면 되지. 예를 들면 소유주의 신용 상태가 안 좋아서 1금융에서 못 빌리는 거다. 그래서 본인이 아는 신협에서 조금만 빌렸다. 돈이 필요해서. 자, 그런데 돈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신협에서 추가 대출 받으면 돼요. 뭐 집이 2, 3억짜리인데 2억 얼마잖아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저축은행에서 빌렸어요. 그것도 얼마 안 돼요. 자, 여기서 바로 느낌을 쎄한 걸 느껴야 되는 거죠. 아, 여기 임차인이 있구나. 예를 들면 임차인이 있지 않습니까?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은 1금융에서는 보통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2금융, 3금융 이렇게 가게 되면은 뭐냐면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해서 약간의 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임차인이 있다라는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뭐 세무서에 압류가 들어오고 기술보증기금 가압류 이런 것도 들어오고 그리고는 제일 위에 여기 청주신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경매가 2018년 3월 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압류, 압류 계속해서 들어온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말소 기준 등기는 2014년 7월 3일에 근저당입니다. 청주신협의 근저당이에요. 2014년 7월 3일 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랬죠. 분명히 선순위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신협이나 저축은행을 통해서 소액으로밖에 대출을 못 받았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임차인 현황 보겠습니다. 임차인 현황 보니까 누군가는 있습니다. 지금 전입일이 2014년 3월 3일이에요. 2014년 3월 3일이에요. 여기 말소 기준 등기는 2014년 7월 3일입니다. 4개월이 빨라요. 그죠? 4개월이 빠르건 하루가 빠르건 4년이 빠르건 무조건 빠르면 선순위 임차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전혀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도 알 수 없어요. 그죠? 확정을 받았는지 안 받은지도 모르겠고 배당 요구 자체가 없다고요. 자, 이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이 진정한 임차인이다. 선순위 임차인이다 이러면은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도 안 했고 확정도 안 받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당연히 배당금이 없어요. 배당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금이 없으면은 낙찰자가 인수해야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임차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보통 경매를 공부를 자꾸 좀 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 하죠. 입찰 안 들어가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겁도 없이 다들 입찰 들어가서 보증금 날리고 보증금 날리고 보증금 날리고 보증금 날리고 그런 겁니다. 그죠?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죠? 자, 한번 매각물건 명세서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은 누군가가 있어요. 누군가가 있어. 이 사람 전입은 언제냐? 2014년 3월 3일이다. 확정 받았는지 아무것도 모른다. 배당 요구 그런 거 안 했다.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그래서 비고란에 어떻게 기재가 돼 있냐면은 이 사건은 재매각이다. 몇 번째죠? 몇 번째 그죠?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최선순위 설정 일자람은 말소기준 등기를 말하죠. 말소기준 등기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임차권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니 주의바람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리고 뭐라고 그 밑에 있냐면은 2018년 3월 22일자 임차인 통지서를 송달받은 임차인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 예, 위에 이 사람이 2014년 3월 3일 날 전입한 이 사람이 임차인 통지서도 받았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 안 하고 있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이 진정한 임차인인지 아닌지 당신들이 밝혀서 입찰하라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이 진정한 임차인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라고 매각물건 명세서에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등기부를 한번 열어봤습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전입이 돼 있다. 이러면 소유주는 거기에 살면 안 되겠죠. 예를 들면 소유주도 거기서 살고 있고 임차인도 전입도 돼 있다. 이러면은 뭐 사람 사는 모습이 여러 가지니까 뭐 소유자하고 관련되는 사람이라든가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세대가 한 세대가 아니라 세대 분리해서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근데 전입세대 열람은 그건 아니고 소유주는 없고 이제 임차인 이 사람 있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하고 이렇게 봤어요. 하도 뭐 꼬이는 사건들이 많아서 등기부 열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어놨지만 이 사람 소유주예요. 소유주가 처음에는 2009년도 그때 매수했죠. 그죠? 그땐 이 아파트에 들어와요. 이 아파트에 들어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뭐가 되냐면 여기 3-3 보면은 이 등기 명인 그러니까 이 소유자가 표시 변경이 있어요. 뭐 원인이 뭐냐면은 2012년 9월 18일 날 정거라는 것은 이사 가는 거죠. 2012년 9월 달에 이사 갔다. 그게 뭔지 근데 여기 등기부 올라온 거는 2014년 7월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로 이사 갔다?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우린필류 아파트로 이사를 갔답니다. 2012년도에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등기부를 살짝 이제 일일이 다 캡처는 안 했는데 그래서 2012년도에 이 사람 이사 가고요. 그리고는 어떤 전세권이 또 들어와요. 전세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등기부에 또 이런 게 나와요. 그 아까 전세권 있었다 했죠. 그 전세권이 2014년도 3월 달에 해지가 됩니다. 2014년도 3월 3일이 언제죠? 지금 임차인일지도 모르는 전입되어 있는 그 사람이 전입한 날짜죠. 그 날짜에 그 앞에 있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전세권 등기를 하는 거는 1, 2천만 원 가지고 전세권 등기를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의 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냥 소유주가 자기가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 나가는데 그냥 큰 돈을 줘서 그냥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아무런 빚도 없는데 신협이나 저축은행 통해서 굳이 소액만 대출받고 이상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2012년도에 이 소유주가 원래는 2009년도에 매수해서 자기가 살다가 2012년도에 이사를 가면서 전세를 준 거예요. 그러다가 2014년도에 그때 2012년도 그 사람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다른 임차인이 들어옵니다. 이 사람은 뭐죠? 전세권 설정 등기 이런 걸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사람을 내주고 당연히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말소가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금 2014년 3월 3일 날에 전입해 있고 지금 아무런 권리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 이 사람은 제가 보건대 99.99% 임차인이 맞다. 한두 푼도 아니다. 보증금이. 그런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임차인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1금융이나 이런 데 하지도 못했고 1금융에 대출 못 받는 거는 뭐라고요? 소유주의 신용 상태가 안 좋으면 신용 등급이 안 좋으면 1금융에서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협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협에서 불과 채권 최고액이 3,900이면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받았을 거고 그 뒤에 돈이 더 필요하면은 신협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또 저축은행으로 가서 또 받았고 이런 걸 본다면은 그 사람은 임차인이 맞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유사한 사건들을 간혹 한 번씩 보실 겁니다. 누구지?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경우에는 제가 지금 한 방법대로 그죠? 등기부 열어보시면서 갑구, 을구 뭔가를 소유주의 어떤 주소 변동 여러 가지도 보고 을구에 있어서 뭐가 설정이 됐다가 해지가 되고 언제 설정되고 언제 해지가 되고 이런 걸 유심히 보시면은 이런 사고를 이런 경매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자, 즐거운 한 주 시작하시고요. 내일 모레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